무장간첩 김동식 선생님. 예. 한국을 몇 번 왔다 갔어요? 첫 번째는 왔다 갔고요. 네. 두 번째 왔다가 잡혔습니다. 아, 두 번째 왔다가 예. 첫 번째 와서는 안 잡혔어요? 예, 안 잡혔습니다. 그러면 그 몇 년도였습니까 그때가? 그때가 1990년 5월 말에 침투를 해가지고 네. 10월 달까지,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아, 서울에서? 예. 아, 근데 서울서 살았는데도 경찰들 건물 안 받았어요? 거의 안 받았어요. 이야, 참 이게 그러니까 나라가 목사님 경찰관 신분증 유죄 신분증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 진짜 한국에는 경찰관 신분증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갖고 온 건 아니고 그 부부간첩 사건 때 그 친구가 가지고 온 건데, 저는 그냥 주민등록증만 가지고 왔는데 네. 이 주민등록증이 이 한국 사람 주민등록증을 실제. 위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의 신원 정보를 다 북한에서 입수를 해가지고 그대로 거기다 이제 기재를 해갖고 왔기 때문에 이 검문 검색을 받아도 컴퓨터에다 때리면 다 나오니까 아, 그냥 가라고 이렇게. 근데 첫 번째 오셨을 때는 몇 개월 한국에 머물렀었나요? 6개월 동안 머물렀습니다. 6개월. 네. 야, 그 6개월에 있으면서 어디 다녀봤어요? 6개월 있으면서 뭐 안 가본 데 없습니다. 저 부산까지. 부산도? 예. 이야, 대단하시네. 그때는 몇 명이 단체로 오신 게 아니고 혼자. 아, 그때는 저 조장하고 저하고 둘이 들어왔고, 네, 그다음에 그때 그 임무가 네. 이선실을 접선해서 데리고 들어가는 거니까 아, 이선실 집에 같이 살았죠. 그리고 보통은 이선실하고 제가 많이 다녔어요. 할머니하고. 자, 그러면 이선실에 대해서는 설명을 우리 유동열 교수님. 그 중부당인가 뭔가 만들었잖아요. 예, 그 조선노동당 중구적당을 만들 때 네. 그 이선실이가 직접 처음에는 민중당 만들 때 개입했습니다. 민중당. 예, 민중당을 만들어서 직접 개입했고, 민중당 창당하기 전까지 민중당에 한 2천여만 정도의 자금을 지원해서 총계 실제 간 것은 1억 한 2천만 원 되고요. 그다음 민중당에 있는 간부들한테 만날 때마다 100만 원, 200만 원 또 모시는 돈 받았다고 돌려줬어요. 예. 전체 그림을 그려보자면 예. 북한이 해방 이후에 한 번도 남조선 적화를 포기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요 순간까지도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예, 예. 그리고 이제 더 깊은 걸 이제 이따가 제가 한번 물어보겠는데, 그런데 이제 물리적으로 대한민국을 점령하려고 6.25를 일으켰잖아요. 그렇습니다. 황교안 장군님. 네. 6.25는 우리가 이긴 거예요? 북한이 이긴 거예요? 뭐 휴전이니까 네. 실제로 네. 그 당시에는 뭐 휴전이라는 게 이제 잠시 쉬는 거니까 네. 대외적으로는 비겼다고 보는데 그 결과가 엄청나죠. 지금은 뭐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그랬고, 사실은 북한이 엄청난 준비를 해서 남침을 했는데 네. 뭐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뭐 유엔군, 미군, 특히 한미 동맹 때문에 그걸 못했으니까 북한이 실패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유동열 박사님. 예. 그러니까 이제 6.25를 물리적으로 해서 안 되니까 대한민국 안에 북한의 정당을 세우려고 한 첫 번째 사건이 68년도입니까? 통역단 사건. 예. 통역 사건 있죠. 그 통역단 사건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통역 사건. 이게 이제 역사의 흐름을 알아야 된단 말이야. 6.25 전쟁 물리적으로 해도 안 되니까 대한민국 안에다가 북한 정부를 세우려고 통역단 있지 않습니까? 이거 설명 한번 했어요. 통역단 저. 예,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북한이 이제 1950년 무력 남침 전쟁에 실패를 하자, 그렇죠. 이제 북한이 지하당 공작을 했죠. 그러니까 이 지하당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냐면은 남한 혁명의 결정적 시기, 혁명의 주 객관적상에 도래하면은 지하당이 봉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지하당 공작을 해서 통일혁명이다, 또 인혁당이다, 최근에는 뭐 왕대상이다. 근데 이거 지금요 재미있어. 김종태 있잖아요. 예. 김종태. 요 도표 설명 좀 드릴게요. 네. 이제 이 통역당 사건은 어떻게 시작됐냐면 그 1960년에 그 4.19 혁명이 실패로 돌아가자 북한에서 조선노동당
그 전원회의 때 김일성이가 주재를 하면서 남한의 4.19라는 결정적 시기가 도래했는데 왜 실패했느냐? 라고 이제 막 자아비판하고 할 때 그 당시에 남한에 혁명적 전정당이 없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그 대남공격 총책한테 빠른 시일 내에 남조선 내다가 혁명적 전주당을 건설하라 해가지고 그 당시 중앙당 연락부에서 영구선 공작을 하기 위해서 6.25 때 소위 월북한 이 제남 그 간첩들이 이제 박헌희가 축청되면서 다 축청돼서 나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보니까 김수영하고 김송무 두 명을 갖다가 소환한 겁니다. 중앙당으로. 근데 이제 김수영이는 바로 김종태 있잖아요. 네. 청역당의 나중에 총택이 되는 김종태의 그 이제 외삼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김전락은 김종태 그 사촌이지. 사촌인데요. 네. 제일 먼저 온 게 최영도를 포섭을 했죠. 최영도하고 외삼촌인데 포섭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소개를 받아서 김종태를 포섭을. 당시 김종태는 동국대 경제학과를 나와가지고 시간 강사를 하고 있었어요. 자, 시간 관계상요. 예. 그래서 예.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중앙정보부한테 잡혀가지고 다 사형당했잖아요. 김종태 사형, 그렇죠. 예. 김필랑 사형, 이문규 사형 예. 다 사형됐는데 여기에 이제 신영복이가 등장한단 말이야. 예. 신영복이는 1심에서는 사형받고 2심에 가서 싹싹 빌어가지고 무기징역을 당해서 20년 예, 하다가 나왔죠. 깜빵 생활했잖아요. 예. 그리고 가짜 전향서를 쓰고 나왔단 말이에요. 예. 나왔는데 이 문재인 개새끼가 계속 신영복 노래를 불렀거든. 그렇죠. 신영복 글씨체를 쓰고 말이죠. 예. 심지어 국정원에 가서도 예. 표지석도 다 바꾸고. 저 목사님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북한이 대남 지하당을 결정하다가 90년대가 되니까 이제 합법적 공간에도 합법 형식의 정당을 만들자 해서 이선지가 내려와서 공작하는 게 민중당입니다. 자, 민중당 그래서 합법당이죠. 요 신영복 얘기를 하자면 신영복 옆에 박성준이라고 있잖아요. 박성준. 한명숙 총리의 남편이었죠. 그러니까 한명숙이가 총리를 했잖아요. 예, 총리했죠. 총리하고 둘이 부부 사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때 이게 김대중 정부 때거든. 김대중 정부 때 한명숙이가 총리 받았단 말이야. 그때 대한민국은 이미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보는 거야. 우리 저 김무수 선생님 예. 이거요, 이 구축 이거요 누가 했어요? 선생님 했다 그래요. 빨리요. 이제 제가 했다고 합시다. 제가 저 북한에서 저 대한민국에 완 그 정부 기관 성원으로 볼 때는 그래도 네. 제가 가장 거위급이니까요. 네, 네. 제가 국회 접수하고 네. 이 통일혁명당 사건은요. 이제처럼 김정태가 한 거 아니고 최영도가 있어요. 최영도. 최영대가 자기 조카에 물려가지고 북한에 3번 가서. 아니 최영도는 누구예요? 최영도는 전라도 무성 사람이에요. 아. 고기 사람인데 조카가 북한에 먼저 이제 해방돼 가지고 흡수됐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거기서 그 사람이 교육을 받고 최영도 자기 그 삼촌을 유도해 가지고 외삼촌이죠. 북한에 가서 이제처럼 노동당까지 입당하고 파견대에 나와가지고 저 통일혁명당을 여기 최영도 나왔네. 예, 드디어 예. 전남위원장. 전남위원장으로 돼가지고 이제 저 김정태를 흡수해가지고 그 저 통일혁명당이라는 거는 동식 그 선생도 있지만 네. 대외 연락부가 남조선 혁명 지하당을 만드는 기본 부서예요. 그걸로 남조선 혁명을 완성시키는 부서인데 통일혁명당이 지하당 건설에서 완성된 당이었다. 네. 근데 여기에 주인공이 누구냐? 최영도다. 최영도. 자, 그다음